저번 주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검단은 확장성 있는 지역이죠. 확장성 있는 곳에 최소 자본으로 들어가는 건 아시죠? 그럼 계약금 10% 들어가죠, 이게. 계약금 10%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조건은 되죠. 그리고 여기는 확장성 있는 지역인데 땅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역세권 상업지역이 개발될 땅이 있죠. 역세권 상업지역에 땅이 개발될 때가 있어. 그래. 옆에 업무시설 일자리가 들어올 때도 있어. 그래.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 거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역세권, 대단지, 거기에다가 중심상업지역의 변화, 일자리, 그리고 확장성 있는 지역이니까 최소 자금. 작년 겨울에 그렇게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겨울에 모든 유튜버가 검단을 깔 때 저 혼자 가자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없었습니다. 네. 한 5명도 안 됐어. 근데 지금 와가지고 중공 S클래스 뭐 영상들을 보니까 또 가재. 그렇게 깔 때는 언제고 또 가재. 참 사람들이 간사하더라고요. 일말에 사과가 없어 사람들이.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단을 그렇게 까더니 이젠 넣으래. 야 참나. 분명히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검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검단 영상 올린 사람 저밖에 없어요. 응원 영상. 예, 검단 응원 영상을 올린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재작년 겨울 검단이 가장 안 좋을 때. 저는 그렇지만 장단점을 항상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검단 신도시 중흥 S클래스 그리고 103역 인근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을 그리고 평면도 분석을 할 때는요. 저는 약간 까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평면도 분석할 때는 전 단점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점 위주로 또 영상은 딴 데는 보시고 저한테는 단점 위주로. 그렇지만 제가 무지성으로까지는 않아요. 단점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중흥 S클래스 자금 계획 및 평면도 분석 그리고 호수뷰가 어느 동에 걸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지구 공동주택 AB 20-2블럭에 지어지고요. 최저 3층, 지상 최고 29층 14개 동으로 1448세대, 주차 대수는 1.51대 1입니다. 일단 신도시에서는 1000세대가 넘으면은 투자 가치로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뭐가 안전하다? 전월세가 안전하다. 전월세 수요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건 아니야.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자주 그래요. 자주 그런다고. 이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탄탄해져야 돼, 마음이. 여러분들이 신도시에 들어가면. 갈 때가 되면 안 된다고요. 뭐가 탄탄하다는 거야? 세대수가 1000세대면 뭐가 탄탄해요? 매매가가 탄탄해? 아니라고. 전월세 수요가 탄탄합니다. 네, 이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는 매매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주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전월세 수요가 탄탄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일단은 노리는 게 좋습니다. 본청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수가 71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 신혼부부 뭐 생애 최초 수가 굉장히 적어요. 당첨되기가 솔직하게 서울 지역이나 이런 분들이 좀 쉽지는 않아요. 뭐 9세대, 46세대, 뭐 21세대 막 이러잖아요. 생애 최초도 9세대, 10세대. 이거 100명씩만 들어와도 10대 1이야. 또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추첨제가 대형은 100%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온단 말이야. 솔직히 쉽지 않다. 네, 이번에 당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추천드리는 건 그냥 세대수 많은 걸 집어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분석의 의미가 없어. 뭐 9세대 있는 거 이거 분석할 거야? 의미가 없잖아요. 9세대, 10세대. 이걸 분석해 주세요. 생애 최초. 7이 A 넣을까요? 7이 B 넣을까요? 이걸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많은 거 넣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세대수 많은 곳으로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7이 A나 7이 B에서 또 의외로 또 경쟁률이 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이거 경쟁률이 낮게 나올 그 사이즈가 아니에요. 네, 일단 세대수가 적고 그리고 특별공급 세대수가 또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 굉장히 적다.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계약금 10%고요. 7A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3,500, 72B 타입은 4억 2,100, 그리고 84A B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후반 정도 됩니다. 101 타입 같은 경우가 5억 중반에서 5억 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0%고요. 중도금 60%, 후불제고요. 잔금 3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금 계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분양가 플러스 발코니 확장비 플러스 에어컨 이렇게 더한 게 취득세예요. 그 다음에 등기비용 같은 경우는 인지세, 중지세, 이전 채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 그리고 설정 채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은행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을 할 때 채권 할인 비용입니다. 취득세만 계산을 하는데 여기가 몇백 더 나와. 금액이 커요. 여기가 몇백 나와요. 여기가. 등기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고요. 잔금치고 키 불출할 때는 관리비 예치금을 냅니다. 25만원 정도, 20에서 25만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하기 전까지 이제 관리비 내셔야죠. 그리고 인테리어 공구하셔야죠. 여러분들 옵션 다 안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구 및 이사 비용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대 비용으로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72A 타입의 자금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요. 72A 타입 같은 경우는 512만 원이에요. 그리고 에어컨은 5개 달 필요 없고 한 4개만 단다. 알파룸 빼고 그러면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72A 타입의 옵션비가 총 186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절반 합니다. 그래서 똑 잘랐어요. 980만 원. 그러면 분양가가 72A 타입이 4억 3,500. 옵션비는 얘랑 더한 거죠. 2개 더해서 1,580만 원. 그리고 확장비 같은 경우는 512만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중도금 이자 5%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시면 되시겠어요.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요. 중도금 이자는 1,9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했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대 비용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취등록세, 교육세, 그리고 부대 비용은 여기는 500을 잡았습니다. 합치니까 4억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 자금 같은 경우는요. 계약금 10%, 4,350만 원 있어야 되고요. 발코니 확장비, 옵션비 10%, 209만 원, 합쳐서 4,550만 원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럼 입주 시에는 얼마가 필요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대비해 가지고요. 대출, 요 금액이죠. 요 금액이 대출 금액으로 나오는 거죠. 요 금액의 60%가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대출이 2억 8,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플러스 뭘 시키냐? 얘를 플러스 시켜야지. 입주 때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1억 7,9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약금 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계약금이 되겠죠. 그래서 1억 7,900 마이너스 계약금 10% 뺐으니까 1억 3,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대출이 60% 나왔을 때. 그럼 분양가가 70%면 아까처럼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하니까 8,890만 원. 이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정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괜찮죠? 1억 미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8,894만 7천. 이거 뭐 다 한 거예요. 취등록세, 부대비용, 확장비 다 한 거기 때문에 8,89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5천 미만으로 대출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72A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84A 타입을 보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요. 발코니 확장 비용이 424만 원. 에어컨은 84 타입은 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5실로 해가지고 740만 원이고요. 옵션비가 2,810만 원인데 난 다 못해. 절반만 합시다. 네, 1,400만 원 계산했습니다. 분양가 4억 9,800, 옵션비 2개 합쳐서 2,140, 확장비 424, 그리고 중도금 이자 5% 일단 계산했습니다. 2,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대 비용은 아까 72A 타입 500 잡았는데 여기는 100만 원 더해서 6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입주 시 초기 자금은요, 계약금 4,980만 원 플러스 발코니 확장 옵션비 10% 더해서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5천만 원, 초기 자금은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럼 입주 시 대출이 6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아까 계산한 거대로 하면 1억 5,6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대출이 70% 잡으면요, 1억 200만 원. 여기도 대충 1억 5천 언더로 끊을 수가 있죠. 84 타입도 굉장히 괜찮죠. 1억 5천 이하로 끊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중도금 이자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내가 부대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언더로 일단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한 6억 이상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대출 그 금액은 여기서 그러니까 완전 언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84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몇 천만 원밖에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만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언더로 다 끝난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대출이 70%까지 나오면 1억 정도가 필요하다. 101 타입 한번 봅시다. 101 타입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462만 원, 에어컨 5실만 일단 답시다. 760만 원, 그리고 옵션비 2,660만 원인데 절반 뚝 잘라서 1,330만 원, 분양가 5억 9천, 옵션비 2천, 확장비 460, 중도금이자 2,600, 그리고 취등록세가 1%, 지방교육세 10%, 농어촌 10%. 비싸죠, 여기가. 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부대 비용은 800 계산했습니다. 초기 자금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 발코니 확장비 옵션 해가지고 한 6,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네요. 입주를 할 때는 대출 60% 잡잖아요. 그러면 1억 8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대출이 70%가 나온다고 하면은 1억 1,9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84 타입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1 타입을 집어넣어도 자금 계획에서는 그렇게 몇 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 반전세까지 준다? 그러면은 뭐 정말 몇 천 안 필요한 거죠. 내가 줄일 수 있는 걸 줄이면 1억 5천 이하로 다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계약금 10%가 필요한 거죠. 그거 외에는 1억 5천 언더로 모든 타입이 다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01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 세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여기 실거주하기 싫어. 전세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입자의 마음도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정책자금입니다. 전용 5제곱미터 이하만 됩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요, 85제곱미터 이하만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도 85제곱미터 이하만 됩니다. 지금 이거 전세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그럼 내가 지금 101 타입을 집어넣어 신도시 초기에 이 정책 기금 대출이 불가능한 이 평형은 전세가가 굉장히 좀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이게 4억이잖아요. 4억 인근에 검단 푸르지오 더베뉴랑 이런 데 이게 대형 평형이거든요. 40평형. 이게 크게 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예 난 계약금밖에 없다. 그래서 나 그리고 101을 넣는다. 신중하게 넣으시라는 거죠. 특히 이제 101역 쪽이라고 하면은 제가 괜찮습니다. 전세가 받쳐줄 겁니다고 했는데 103역 쪽에는 지금 인프라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그렇게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기금 대출이 안 나오는 평형이잖아요. 101 타입이. 그렇기 때문에 성숙되기 전에 조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알고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은 뭐 101 타입을 넣어야겠지만,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 85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7이랑 84의 전세에 들어가려고 하지 이 101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초창기 때는 101로 들어가려면 학군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알고 지금 전세가만 보지 마시고 조금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전세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 대형 평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평면도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A 타입입니다. 방 4개고요. 알파룸, 화장실 2개,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현관 팬트리가 없어요. 거실 팬트리가 없어요. 아쉬운 주방 구조. 너 뭐 왜 여기 있니? 야, 이거 너 왜 여기 있어? 이거 뭐예요? 후드잖아, 후드. 불 나오는데 가스레인지. 이거 위치가 왜 여기 있냐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이?
왜 여기 있냐고. 위치가 이상하죠? 네. 예. 아, 남들이 다 칭찬할 때 저는 뭐 이런 거 하나씩 찾아내는 거 좋아합니다. 예. 네. 아, 별거 아니지만, 아니, 왜 불이 여기 있냐고. 이상하잖아요. 식탁 위치를 놓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 디귿자 주방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좀 식탁 놓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좁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욕실 벽툭이 있습니다. 여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드레스룸이 반 잘렸어요. 요 주방 발코니 라인, 발코니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뭘까? 응? 이거 뭐야, 이거? 비밀의 공간이야? 이것 때문에 주방 확장, 상부 확장이 안 돼요.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주방 상부 또 하부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구조상 그런가 봐요. 건물 구조상 여기가 이제 될 수가 없나 봐요. 확장이 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비밀의 공간. 나만의 비밀의 공간. 네. 그래서 여기 좀 아쉽습니다. 주방 확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알파룸 대신에 주방 라인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요. 좋은 구조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평면이 무난합니다. 세탁실은 여기지. 세탁실은 여기지.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여기서 제가 뭐 흠을 따지려고 흠을 따진 거지. 네, 전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7위 B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 없고요. 거실 팬트리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3면 네, 이렇게 창이 나져 있어서 개방감이 참 좋습니다. 주방 발코니 라인과 이 세탁실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이 발코니 2가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겼거든요. 문을 딱 열면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 이게 세탁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2개 이렇게? 하여튼 이게 좀 이상해. 하여튼 발코니 2가 좀 이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주방 발코니 라인이 좋지 않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또 쓸 수 있고요. 소파도 이렇게 놓고. 7위 B타입이 가운데 껴있는, 이 V자라고 하면 가운데 껴있는 호실이에요. 그러면은 실사용 면적이 다른 곳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84A 타입보다 실사용 면적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동간섭이 조금 있을 수 있고, 네, 실사용 면적이 손해를 볼 수 있다. 나머지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7위 B타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 판상형 포베이, 현관 팬트리 없고요. 거실 팬트리 있습니다. 주방 확장 팬트리. 네, 요건 좋죠. 이렇게 확장 쓰는 거. 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주방 확장 팬트리가 가능합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또 안에 이제 팬트리도 안에 주방 팬트리도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 라인 역시 예, 이거거든요. 이 비밀의 공간이 이게 뭔 사용을 하는 거야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그 와이프한테 혼나가지고 여기 남편분이 여기서 게임하고 있는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여기 들어가 계셔가지고 게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없고 원래는 이렇게 확장을 돼야죠. 확장 이렇게 여기 주방 상부 하부 확장, 주방 확장이 이렇게 되는 모습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옵션지를 해놨어요. 얘네가 또 굳이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이제 이쁘게 그냥 해놓으면 되는데 하나로 해놓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뭐 공기청정기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집어넣고 해가지고 여기다 옵션지를 조금 해놨다. 요거 외에는 나머지 굉장히 반듯하고 좋은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비밀의 공간과 이 드레스룸 그거 외에는 괜찮은 타입 같습니다. 84 B타입을 보겠습니다. 옆에 72 B타입하고 비슷하죠? 72 B타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84 B타입 요걸 한번 보시면 욕실 위치가 굉장히 좋죠. 욕실 위치가 72 B타입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 침실이라서 약간 시끄럽잖아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 있고요. 거실 팬트리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을 찾으면요. 이상한 주방 발코니 라인.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팬트리 뚫고 발코니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뭐 이따위로 지어놨어. 참 이쁘게 해놓고서 이런 것 때문에 참 아쉽다. 짐을 옮기려고 하면 일단 알파룸도 없고 팬트리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 이거. 이게 없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72 B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이게 돌아가라서 여기 돌아서 팬트리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모델하우스 갔다 오신 분 없나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알고 계셔라. 84B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101 타입을 보겠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현관 팬트리 있고요. 거실 팬트리 있습니다. 드레스룸 디귿자.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디귿자
디귿자. 네, 우수하죠. 그리고 주방 라인. 주방 라인이 조금은 아쉽죠. 이게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옆으로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알파룸이 있고. 그래서 101 타입도 기존은 넓긴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조금 넓게 이제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확장 옵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메인 타입이고요. 네모 반듯하니 좋은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점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타입이고요. 실사용 면역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커뮤니티 시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이라면 약간 특색이 있고 신축 아파트고 2027년에 들어오는데 좀 아쉽죠. 실내 골프장 있고 다목적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그러니까 이건 옛날 아파트도 다 있잖아. 맞죠? 옛날 아파트 다 있는 거고 이거는 요새 다 짓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다? 커뮤니티 시설이 특별할 게 없다. 고급화가 없다. 목욕탕 없다. 아니 목욕탕이 없네.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대단지면은 좀 목욕탕 정도는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은데 그리고 이거 농구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농구장 아니지 않아 이거? 이거 배드민턴장 아니야 이거? 테니스. 테니스. 우리 1동. 여기가 1호, 4호가 없고요. 1동은 1호, 2호, 3호, 5호, 4호가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오른쪽 아래 그리고 왼쪽 4개 위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모형으로 생겼어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수뷰가 이쪽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101동은 이쪽은 이제 그 IC7 쪽이고요. 84B 타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84B 타입이 거실하고 안방하고 어느 정도 호수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84B 타입은 침실도 다 남동향 되어 있어서 84B가 굉장히 이쪽 발코니 라인 외에는 방향, 향, 뷰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1 타입도 반듯하게 남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5호, 4호, 3호 이쪽이 이제 호수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뷰가 공원뷰가 대부분 나오고요. 1호 같은 경우는 단지뷰, 2호 같은 경우는 녹지뷰와 단지뷰가 나오게 되죠. 두 군데가. 이번에 이제 뷰로는 84A, 84B 그리고 101 타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뷰 맛집이죠. 이 정도는 잘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동, 3동, 4동 얘랑 얘예요. 이렇게 3개. 3개가 같은 모양이에요. 이건 또 거꾸로 되어 있죠. 이쪽이 101 타입이 되어 있고 여기가 84B, 이쪽이 84A. 그래서 84A가 이번에는 녹지 뷰가 나오게 되고 이제 101 타입이 이쪽이 호수뷰, 그리고 이쪽도 호수뷰. 2동, 3동, 4동 101 타입은 호수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이 호수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4B 여기도 거실 쪽하고 안방 쪽으로 호수뷰가 나오게 됩니다. 뒷동은 사이뷰가 나오겠죠. 사이뷰. 앞동은 잘 나오더라도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녹지뷰라고 할 수가 있네요. 9동, 10동, 13동, 14동 얘랑 같아요. 모양이. 여기에 이제 72A 타입이 이제 나오게 되죠. 72A 타입. 72A 타입 같은 경우가 향이 안 좋죠. 아파트 뷰죠. 옆에. 그리고 72B 타입 같은 경우가 단지 뷰가 좀 나오죠. 단지 뷰. 그래서 72A 타입이 이번에는 조금 뷰가 안 좋다. 요거잖아요. 72A 타입 요거거든요. 아파트 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요게 조금 72A 타입이 조금 아쉽다. 11동과 12동 여기 조그만 거 있어. 3개 호실만 있는 요거죠. 네, 요거 2개. 요거는 앞에 아파트 뷰, 이쪽은 아파트 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84B 같은 경우는 단지 뷰, 그리고 이쪽은 아파트 뷰, 옆동. 네. 3개 호실로 되어 있는 곳은 뷰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호수뷰, 사이뷰가 나올까요? 좀 쉽지 않겠죠? 멀리 보이는 호수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2호랑 3호 좀 멀리 보이는 호수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 넣어드렸거든요. 방에. 이렇게 제가 다 입혀놨어요. 이 평면도 자체를. 72B,
그리고 84 다 이렇게 동별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어느 타입에서 이제 어느 뷰가 나오는지, 방에서 어떻게 되고 거실에서 어떤 뷰가 나오는지는 요 그림으로 제가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방에서 못 보신 분 있나 이거? 받으셨죠? 여러분들 한 번 더 넣어드릴까요? 12동이나 뭐 11동이나 뭐 어떻게 뷰가 나오는지 요거는 제가 다 잘라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좀 뷰가 궁금하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동, 2동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단지 뷰가 안 이쁜 것 같아. 그렇죠. 단지 뷰에 뭐 조금 멋지게 공원이 조성되고 막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단지 공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단지 뷰가 조금 안 이쁠 것 같습니다. 길 건너가지고 이제 호수공원을 가라는 얘기죠.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단지에서만 놀지 말고 길 건너 호수를 가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단지였습니다. 검단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는 백삼역에서 약 한 600m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5가지 단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1역 쪽의 위쪽은 인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102역도 위쪽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LH에서 지금 사업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업무시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상업시설입니다. 이쪽에도 쇼핑몰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딱 봐도 오래 걸리겠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업무시설이 신도시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업무시설이 개별 분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무시설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칸 한 칸, 10평짜리 한 칸 한 칸씩 잘라가지고 개인한테 분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양이 될까?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어디서 뭐 낙찰을 받아가지고 회사 사옥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거는 개별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분양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파란색,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커널웨이도 한 7, 8년은 봐야겠죠. 공사기간이, 이게 건물이 40층이에요. 공사기간 4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낙찰 아직 안 받았으니까 한 3년 더 하고 한 7년에서 8년, 짧아도 7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30년 넘어가는 거죠, 일단. 네, 30년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영명심의위원회에서 103역은 검단 호수공원역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단 호수공원역으로 선정이 되고, 이거 부기 영명으로 놔두는 건 검단구청, 신청사 등 주요 행정기관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단호수공원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커널웨이, IC7 구역이 이렇게 지어지는 건데요. 우리 단지는 여기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중앙호수공원이 이렇게 형성되고요. 이쪽에 박물관이 들어가고요. 가운데는 수로가 이렇게 쭉 흐르게 되는 아주 멋진 건물이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좋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질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쪽에는 업무시설이 이제 들고, 또 이쪽에 상업시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멋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쪽은. 예, 산. 이쪽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깎아가지고, 예, 좋은 공원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는 언덕, 네,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호수공원 상업, 환승, 주거, 업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게 103역입니다. 여기는 주상복합 이제 40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단지, 네, 이쪽에서 일부 단지는 뷰가 좀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이 있고, 이쪽에 호텔, 쇼핑몰, e스포츠, 게임 테마, 옛날에 이제 특별설계 공모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온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해지지 않고 일단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호수를 쭉 두고 박물관이라든지 이제 기타 공공시설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멋진, 이격차가 있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호수 공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녹지가 이렇게 다 이어집니다. 쭉. 커널 외에도 요 녹지예요, 다. 쭉 녹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를 아파트 변에서 쭉 걸으면서 계속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멋진, 한 바퀴 돌면은 산책이 되겠네요. 못 돌겠네, 이거.
이 길이, 요 길 있잖아요. 요 길이 요거예요. 이렇게 조성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길이 조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만 나와줘도, 네. 요쪽 사이트 있죠? 여기는 호수공원이고, 여기가 이제 박물관, 도서관, 다목적 문화공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물관에는 문화교육 사무공간, 지원공간, 도서관, 그리고 다목적 문화공간엔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음향 300석 규모 이런 게 나오네요. 주차장도 들어가게 되고요. 호수공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박물관 부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검단호수공원이 제곱미터로 얘기 안 할게요. 협소합니다. 여기가. 공원이 협소해요. 중앙호수공원보다 작고요. 일산에 비해서 10배 차이 나나? 그리고 광교의 10배 차이 나네. 예. 동탄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동탄에 바로 5배. 송도 이것도 거의 한 8배. 그러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송도, 동탄, 광교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상업시설이 뭐 엄청나게 발달되고 쇼핑몰이 들어오고 회사가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외부에서 누가 들어온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면 다행이지 외부에서 절대 안 옵니다. 이런데. 여긴 잘 보여. 근데 이쪽부터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쪽 라인이 좀 잘 안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잘 보인다. 이렇게가 잘 보이고요. 이쪽은 조금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호수뷰 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 둘, 셋. 이건 사이뷰가 나올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6개 동 정도가 호수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총 14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4개의 동이 같은 모양입니다. 단지 내 중앙공원 같은 이제 테마공원 및 커뮤니티 시설 공간이 아쉽습니다. 호수공원의 크기도 작고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단지 내 중앙공원, 테마공원이 없어. 뭐 이런 단지가 다 있습니까? 이게 뭐 그냥 어린이공원 이렇게 뭉퉁그려가지고 이렇게 이 조경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단지 너무 막 만드는 거 아닙니까? 조경에 대해서 크게 돈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안에 뭐 수경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멋진 테마 공원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이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좀 중요한 내용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뭐 굳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한번 제가 빨간 글씨로만 읽어보는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검단 9초는 2026년 3월 이후에 개교 예정이다. 입주 전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7동과 8동 서측에는 버스 정류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지 동측에 1동과 9동, 14동 측면에 350m, 높이 6에서 9.5m 옹벽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9.5m면 굉장히 높은 거죠. 9.5m면 이거 뭐 장벽이지 뭐. 그렇죠? 이 옹벽은 한번 모델하우스와 사업지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동과 5동 동측 길이 40m, 5m의 옹벽이 설치된다. 가깝게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꼭 모델하우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 주차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은 지상주차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층에 몇 대, 한 5대, 6대 이렇게. 근데 그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같이 입주민하고 같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동 쓰레기 처리장 인접. 네,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기차 충전소, 네, 요거 개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동과 9동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서 일부 세대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 정말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요. 지하 2층, 3층, 2동, 4동, 5동, 7동, 8동 인근에 저수조, 기계실, 우수조, 우수펌프 등이 위치한다. 그러니까 어디 설치된다는 거야. 아니 이따위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장난치는 거야 지금?
2동, 4동, 5동, 7동, 8동 인근에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어디 설치된다는 건데, 인근이 어딘데? 1동, 9동 하부에 전기실, 발전실이 위치한다. 요거 모델하우스에 꼭 따져서 어디 설치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계획되어 있는지 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계실이라든지 우수조, 우수펌프 시설은 저층 그리고 또 그 라인에 있는 호실들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재산권이에요. 제가 화내는 건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재산권이라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동에 뭐가, 지하에 뭐가 들어가는지, 꼭대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건 기본이에요.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11동에 인접해가지고요. 재활용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이 있다. 네, 여기까지가 있고 1동과 8동 인근에 DA가 인접하여 참 입주자 모집 공고 참 더럽게 써놨네요. 맞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DA 환풍기 어디에 설치되냐고. 참 욕하지 말아야죠.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네. 강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리고 6동 후면에는 탑 라이트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햇빛을 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탑 라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생긴 게 탑 라이트입니다. 아파트 가시면은 볼 수 있는 게 탑 라이트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낸 이유가 입주자 모집 공고와 동별 배치 도상에 소음 악취 관련 DA 표시가 전혀 없어요. 평면도 배치도 거기 그쪽에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어디에 설치되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표시는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이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또라이예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과자를 봐도 뒤에 표시를 해놔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이게 몇 억짜리 이딴 식으로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말장난하는 식으로 써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 1층에 당첨됐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여기 1층 당첨됐다고. 근데 이거 뒤에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 속상하지 않겠어? 화나지 않겠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벌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모델하우스에 꼭 가서, 제가 모델하우스 가면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이런 걸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음, 악취, 그리고 지하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 동에는 위쪽에 뭐가 있는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 특히 구축 아파트 보러 갈 때 다 봅니다. IC7이죠. 거기에 이제 그 공모를 했었죠. 토지 매각 공모를 했었습니다. 11월 21일 날 공모했었고요. 사업설명회는 작년 11월 24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서면 질의와 이번에는 사업 신청 서류를 접수했는데 12개 업체에서 그래도 참가 의향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500제곱미터의 e스포츠 경기장과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 콘서트장, 공연장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00시실 이상의 관람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자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12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대기업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정은 올해 3월에 토지주택공사에서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가 되니까 좋은 업체에서 돼가지고 커넬웨이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래 걸리는 사업이죠. 이거 지금 장화 신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보는데 지금 101역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죠. 2020년에 롯데가 선정이 됐죠. 거기 IC1 그쪽에. 근데 언제 개발이 된대? 여러분들 그 아파트 그거 말고, 아파트 분양한 거 말고 거기 오피스텔이나 또 다른 거 그 있잖아요. 쇼핑몰. 그거 언제 되냐고. 2028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8년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도 원래 2년 내 착공하고 4년 내 준공해야 돼요, 원래가. 원래 법이 그런데 이게 법대로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럼 결국 뭡니까? 한 8년에서 10년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이쪽은 전월세 세팅 그냥 하시고요. 입주 물량 많을 때 101역 인근으로 인프라 좋은 곳에 전월세 거주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수요자만 이제 청약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시간 지나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 직장 거리랑 애들 학교 거리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래요.
청약 넣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이래. 그다음 이게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머리에 선글라스 쓰고 또 사장 잘 지내 이래.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랑 실거주랑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묻고 싶어. 투자랑 실거주랑 어떤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야? 그럼 여기 청약을 넣지 말아야 돼. 이거잖아. 이거 맞잖아. 플러스 된 거 맞잖아. 이게 따로따로 각자 노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실거주 물어보면 제가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뭔 상관이야, 나랑. 무조건 투자야. 그럼 넣으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꾸. 넣으시라고요. 제가 넣으라고 하면 넣어. 여기는 투자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내가 여기가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이렇다. 여기 전월세 세팅하시고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아까 자금 계획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전월세 세팅하시고요. 당첨돼가지고. 그리고 101역에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세요. 거기 인프라 잘 돼 있을 거예요. 거기 CGV 들어가 있고 뭐 롯데마트에 뭐 이런 거 잘 돼 있을 거예요. 극장도 돼 있고 그때 되면 2027년 되면은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을 거예요. 학원가도 형성이 잘 되어 있고 거기에서 월세나 전세 사시고요. 여기는 꼭 청약을 넣으셔가지고 당첨이 되시기 바랍니다.